이야기는 1954년부터 1970년대까지 북한 전체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집에 꼭꼭 숨겨져 있는 까만 책을 찾아서 가져오면 특별한 선물을 준다는 김일성의 교시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은 숙제를 해본 적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게 될 까만 책 이야기는 엉뚱한 숙제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북한에 사는 용수는 학교에서 어떤 숙제를 받아온 것일까요? 학교 수업을 모두 마친 시간, 용수의 담임 선생님은 특별한 숙제를 주었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숙제를 내주겠어요. 여러분 집에 꼭꼭 숨겨진 까만 책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 까만 책을 찾아서 가져오는 사람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빨간 학습장을 받게 될 것이에요. 우와, 빨간 학습장이라고? 신난다! 그런데 까만 책이 뭐지? 용수는 까만 책이 무엇일까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용수와 반 친구들의 머릿속은 벌써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학습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용수는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곤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는 부엌도 아버지가 자주 다니시는 창고방도 구석구석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까만 책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랍까지 꼼꼼히 찾아보았지만 까만 책은 꽁꽁 숨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어둑어둑 갈 무렵 까만 책을 찾지 못한 용수는 결국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용수야, 일어나거라. 저녁 먹자. 어머니는 잠이 든 용수의 엉덩이를 토닥이며 깨우셨어요. 부스스 눈을 비비며 일어난 용수는 다짜고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우리 집에 까만 책 있어요? 내일까지 꼭 찾아가야 학습장을 받을 수 있어요. 까만 책? 무슨 책 이름이 그렇다니. 허참. 얼른 씻고 자야 하니 밥이나 먹거라. 용수는 학습장을 받고 싶은 마음을 몰라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아이고. 툇마루에 숨겨져 있던 까만 책을 찾아던 용수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방방 뛰다가 앞마당으로 꼬꾸라졌어요. 온몸이 욱신욱신, 머리에는 별이 뱅글뱅글. 그런데 이걸 어쩌죠? 놀라서 벌떡 일어나 보니 그만 꿈이었어요. 에이, 꿈이잖아. 까만 책을 찾을 줄 알았는데. 바로 그때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소곤히 들려왔어요. 용수가 깊게 잠든 것 같으니 내 나가서 책을 가져오리다. 깊은 밤 조용히 방을 나가신 아버지의 손에는 까만 책이 들려 있었어요. 오, 역시 까만 책이 집에 있었구나. 용수는 까만 책을 모르는 척 하셨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심통이 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참 동안이나 책을 읽으신 어머니와 아버지는 용수가 처음 들어본 말씀을 하시고는
조심스럽게 책을 가지고 나가셨어요. 용수는 살그머니 까치발을 하고 어머니를 뒤쫓아갔어요. 정말 까만 책이 있는 걸까? 용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어젯밤에 보았던 마루 밑으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바닥에 깔려있는 헝겊을 조심스레 들춰본 순간 정말로 까만 책이 숨겨져 있었어요. 우와, 까만 책이다. 용수는 너무도 기뻐서 그만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까만 책이 마치 반짝이는 학습장처럼 보였거든요. 싱글벙글 용수는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학교에 도착했어요. 교실을 둘러보니 50여 명의 친구들 가운데 까만 책을 찾아온 사람은 용수까지 14명 뿐이었어요. 용수는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선생님은 우리 용수가 사성이 투철한 혁명가가 되었구나 하시며 친구들 앞에서 칭찬해 주셨어요. 용수의 손에는 마침내 빨간 학습장이 들려졌어요. 용수는 뛸 듯이 기뻤어요. 우와, 어머니 아버지도 칭찬해 주시겠지? 집으로 돌아온 용수는 학습장에 글씨도 써보고 그림도 그리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죠? 용수의 부모님은 밤이 늦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걱정이 된 용수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옆집 아저씨께 가보기로 했어요. 아저씨, 집에 계세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직도 안 오셨어요. 용수의 목소리를 들은 아저씨는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용수야, 어머니 아버지가 잠깐 어디에 가셨다. 이제부터는 용수 혼자서 밥도 잘 챙겨 먹고 학교도 잘 다녀야 한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딜 가시다니요? 용수는 덜컥 겁이 났어요. 다음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밤을 지낸 용수는 학교에 가서 더욱 깜짝 놀랐어요. 어제 학습장을 함께 받은 친구들도 부모님이 집에 오시지 않았다며 울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 학습장을 선물로 받았던 14명의 친구들 모두 다시는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용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요? 결국 용수는 다른 도시에 사는 먼 친척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15년이 지난 후 청년이 된 용수는 강을 건너 북한을 탈출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부모님의 보살핌 없이 가난한 친척집에서 학교도 다니지 못한 용수는 여기저기 양식을 구하기 위해 떠돌아 다니다 더 이상 배고픔을 참지 못해 중국으로 도망을 친 것이에요. 추운 겨울 목숨을 걸고 꽁꽁 얼어붙은 강을 건넌 용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참을 뛰고 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어느 시골집 앞에 도착했어요.
용수는 무섭고 떨렸지만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용수의 눈앞에 잘 말린 옥수수가 가득 널린 게 보였어요. 너무나 배가 고팠던 용수는 딱딱한 옥수수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밤중에 누가 왔나? 조선말을 하는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화들짝 놀란 용수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런, 강 건너에서 왔나 보네. 추운데 얼른 방으로 들어와요. 아주머니는 용수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여기 한 형제가 강을 건너왔어요. 용수를 만나러 온 분은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잘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위험하니 나와 함께 쉼터로 갑시다. 용수를 반갑게 맞이한 선교사님은 용수와 함께 쉼터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용수처럼 양식이나 옷을 구하기 위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고 있었어요. 저 까만 책은? 용수는 순간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바로 용수의 어머니 아버지가 숨겨 놓았던 그 까만 책이었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늘 생각나던 그 까만 책을 쉼터의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용수도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까만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잡혀간 거였구나. 용수는 깜깜한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읽으시던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내가 그 숙제만 하지 않았어도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용수는 성경책을 끌어안으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